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서울전문학과에 입학한 김도연입니다. 이제 벌써 벚꽃이 만개한 4월이 됐는데요. 밖에 날씨도 따뜻해지지만 나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시도 일정들이 대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수능도 2주가 미뤄졌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도 거의 못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정말 어수선해지고 이제 공부한 마음가짐들이 조금씩 이제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한 적합한 시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제 제가 작년에 1년간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하니까 좋았다라는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절대적이지 않고 그냥 저희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공부에 채워야 할 부분들만 듣고 그냥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를 학교장 추천 투 전형으로 입학을 했어요. 이제 학교장 추천 투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정시와 수시를 같이 준비했고 이제 최저 등급 산업 5를 맞춰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정시는 마라톤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계획을 세우는 거를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겨울방학은 지금 다 지나갔지만 이제 아직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시기도 겨울방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물론 본인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한다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인터넷 강의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설 인강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EBS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의 맛보기 영상을 보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서 이제 그 선생님으로 1년 커리큘럼을 쭉 가서 이제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마음가짐이 정말 제일 의지가 높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1년 동안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리를 썼어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겨울방학 때 나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라는 정말 독한 마음들을 적고 여름방학 때 이 마음들이 조금씩 없어질 때 한 번씩 이제 들여다보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이제 스마트폰이 친구들 같은 경우 고1 때나 고2 때 자제가 안 됐다면 이제 무조건 2G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시기가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방학 때 다짐한 마음의 80%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날씨도 더워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계약을 하고 이제 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한 다이어리를 보거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연고 TV를 많이 봤어요. 이제 연고 TV나 이제 마이맥 TV 같은 멘토들이 해주는 위로나 조언들로 저는 공부의 동기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수시를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자소서 준비로 엄청 바빠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진학하려는 과가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별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별로 어떻게 생기록을 작성하는지 준비하는 게 여름방학 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자소서 준비를 하게 되면 가장 생기는 큰 문제점이 저 같은 경우에도 발생하였지만 자소서 준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자기가 수능 공부, 내신 공부를 할 때도 그 공부가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자소서를 쓴다고 하루 종일 쓰기도 했고, 어떨 때는 국어 공부를 하면서도 자소서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제 하루에 국수형 사탐은 항상 1시간씩은 최소한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가 자신을 몸에 이제 체화시키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패턴을 안 깨트리고 가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최소 1시간씩 하면서 하루에 나는 자소서를 딱 2시간만 투자할 거다. 오늘은 딱 3시간만 투자할 거다. 이런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열심히 자소서를 쓰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정말 머릿속에서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그래야지 정말 자기가 수능 공부를 할 때도 정말 무의미하게 시간이 지나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할 때 집중을 못하게 된다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생각만 많아지고 걱정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는 자소서만,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수능 공부만 생각하는 것을 어렵겠지만 이런 방식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10월이 되면은 이제 11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자료들이 대방출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킬링 캠프라든지 정상 모의고사 같은 걸 활용했고, 이제 이런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걸로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학원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뭐 토요일 자습 시간이라든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반 친구들이랑 같이 하루에 오늘은 국어 모의고사를 다 같이 풀어보자,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설이라든지 이제 뭐 예전 기출을 시간 맞춰서 풀면서 이제 한 달간 꾸준히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무엇보다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체화하면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덜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EBS 수특수화는 꼭 다시 복습을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이제 10월이니까 정말 떨리거든요. 정말 공부도 손에 안 집히고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요, 이때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친구들이 공부하고 모의고사 푸는 게 제가 공부한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저거에서 꼭 문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심리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내가 1년간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정말 수고했고, 내가 공부한 방식이 정말 최고다. 내가 공부한 방식이 맞고, 이제 나는 끝까지 이제 이렇게 밀고 나가면 나는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지 멘탈이 조금은 그래도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권화된 공식 복습하기, 국어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국제인재 전형이 수능 한 3주 전에 있었지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아까 자소서 방법처럼 시간 배분을 적당히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어렵죠, 제일. 그리고 드리고 싶은 조언 한 가지는 최저를 정말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불수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최저가 있는 수시 전형들은 정말 최저 등급을 맞추냐 마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2020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2021 수능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게, 내신과 수능은 별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별개가 아니라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수업 시간 때 선생님들이 이제 수특이나 수완을 정말 세세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줘요. 그럼 그런 거를 집중을 하고 필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다른 과목들을 그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차피 10월 돼서 수능 특강이라든지 완성을 다시 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거나 그렇게 된다면 인강을 또 찾아봐야 되고 또 혼자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학, 영어, 국어 이제 모든 과목들에 있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소홀히 하지 말고 선생님들의 필기에 따라서 열심히 분석해 주시는 부분들을 따라가길 바랄게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네,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순시 공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저는 3학년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1, 2학년 때 내신이 안 좋았을지라도 절대 수시 전형 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1, 2학년 때 안 좋았을지라도 이제 상승 곡선이 있다면 정말 입학사정관님들 입장에서도 플러스 점수가 되는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걸 보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자기는 1학년 때도 좋고 2학년 때도 좋았는데 3학년 때 상승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이것은 최상의 조건이죠. 저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그러니까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1, 2학년 때 안 좋았을지라도 3학년 때 내신이 좋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신을 일부 공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내신은 2.4등급이 나왔어요. 사실 일반고에서 2.4등급이면 고려대라도 이제 조금 고려대는 어렵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승 곡선이었어요. 이제 1학년 때는 내신이 3등급대, 그리고 2학년 때는 1.6등급으로 이제 꾸준히 열심히 해서 올리고 최종적으로 3학년 때는 주요 과목들이 1.5등급까지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국어 과목이 내신이 4등급이었어요. 근데 이제 3학년 졸업할 때는 내신을 1등급, 전교 4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정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과목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심화되잖아요. 이렇게 심화돼도 저는 이제 성적 상승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제 대학교 가서도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신과 별개로 저는 비교과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고 또 생기부를 정말 알차게 준비를 했어요. 이제 비교과 활동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소인수반을 열심히 참여를 했고 학생회 활동, 테드 발표, 모의원 동아리, 이제 소논문 보고서 등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기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학년 때 최대한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제가 1, 2학년 때는 경영이나 국제 정치를 준비했는데 내신이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게 된다 보니까 어문 계열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 2학년 때 어문 계열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럴 때 저는 항상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친구들이랑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1학년 때 꿈과 진로는 국제관계 전문가, 2학년 때도 국제관계 전문가, 이제 3학년 때 국제사회연구 전문가로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활동들은 이제 저는 경영이랑 영문을 생각했기 때문에 1, 2학년 때 활동들이 그쪽으로 많이 초점이 돼 있어요. 그래도 1학년 때는 최대한 많은 대회들을 나가고 많은 활동들을 준비해서 조금 제가 이제 많은 활동들을 준비하면서 소논문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랑 마케팅 분야까지 논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 최대한 포괄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3학년 어문계를 준비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된 것 같고 이제 2학년 때 경영을 있을지라도 3학년 때 이거를 또 발전시켜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경영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1, 2학년 때 없을지라도 3학년 때 이렇게 스페인이라든지 자기가 준비하는 과를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이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로 질문 주세요.